하나 있는 내 자식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자금으로 자영업 도전했다가 망했습니다. 아직도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 62입니다.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죠.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3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적금 1억 원을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58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죠.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29살인데 작년에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퇴직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결혼 비용이 좀. 딸의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와 예비 사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식장 비용이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3억, 혼수와 예물이 5천만 원. 합쳐서 4억 원 정도 필요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반은 부담해야죠. 2억 원은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금 3억 5천에 적금 1억,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딸 결혼자금으로 2억을 쓰면 2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2억 5천으로 어떻게 20년을 살지?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은퇴 관련 카페에 가입했죠. 거기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딸 결혼 때문에 퇴직금 절반을 써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퇴직금 3억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요? 은퇴 후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최근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1등급 한우를 100g에 9,800원에 판매하는데요. 화면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2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요. 순이익도 2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저거 봐. 한 달 순이익이 2천만 원이래. 그러게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수십 개의 브랜드가 쏟아졌습니다. 한우마당, 한우싸다, 백정 6대장.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초기 투자 3억, 월 순수익 2천만 원 예상.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2천만 원이면 1년에 2억 4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4억 8천만 원이죠. 3억 투자해서 2년이면 원금 회수 가능하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0년간 생산 관리를 했잖아. 재고 관리, 원가 절감, 효율 개선. 이런 건 내 전문 분야야. 게다가 지금 한우 가격이 역대 최저라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사업해볼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사업? 한우 집이야. 요즘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가 엄청 뜬데 월 순이익이 2천만 원이라니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요? 3억 정도. 딸 결혼 자금은요? 그건 사업 수익으로 만들면 돼. 한 달에 2천씩 벌면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도 있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생산 관리한 게 어디 가겠어? 재고 관리는 내가 제일 잘하잖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딸아이 행복하게 결혼시켜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했죠. 일주일 동안 5곳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설명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은퇴자들이었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본사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월 매출 1억 원 보장합니다. 원가는 저희가 최저가로 공급합니다. 초보자도 3개월이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가맹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맹비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저희는 한우를 킬로당 14,000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다른 곳은 16,000원이에요. 원가 차이만으로도 가맹비를 충분히 뽑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매장은 어디로 하실 겁니까? 강동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역세권이면 더 좋고요. 집에 돌아와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괜찮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200m 거리였죠. 임대료는 월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좀 비싸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았죠.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한우집은 주방 설비가 특수합니다. 냉장고도 대형으로 2대 필요하고 테이블도 고기 굽는 특수 제작이에요. 집기와 초도 물품비로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가맹비 4천만 원, 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7천만 원, 집기 3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이라고 했는데? 본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영자금도 필요하시죠? 최소 6개월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임대료, 한우 구입비까지 하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임대료 500만 원 곱하기 6개월 3천만 원. 인건비는 월 600만 원 예상하시면 되니까 6개월이면 3,600만 원. 초도 한우 구입비 2천만 원. 합계 8,600만 원입니다. 총 투자금이 3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이 3억 5천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부족하네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적금을 깨야 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딸 결혼 자금이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사업 시작하면 한 달에 2천씩 버는데 대출 갚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30년 직장 생활로 신용 등급이 좋았습니다. 1등급이었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원이요. 2억. 많이 필요하시네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 자금입니다. 사업 계획서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은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대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2억 원, 금리는 연 6.2%입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천 버는데 100만 원 이자쯤이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 2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과 합쳐서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본사와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5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2,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운영자금으로 2억 3,400만 원이 남았죠. 충분해. 이 정도면 1년은 버틸 수 있어.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매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제 가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오픈 날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장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한우를 정리했습니다. 본사에서 킬로당 14,000원에 공급받은 1등급 한우였습니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상추, 깻잎, 쌈장, 된장찌개. 아내가 전날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오픈 기념 1등급 한우 100g 9,800원.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망하는 건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첫날부터 손님이 없다니. 12시 30분쯤이었을까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쯤 돼 보였죠. 어서 오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등심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19,600원이었죠.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반찬도 정성껏 챙겨드렸습니다. 와, 진짜 싸다. 맛도 좋은데? 여자 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손님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테이블 15개가 거의 다 찼습니다. 오후 6시에는 웨이팅이 시작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일 평균 매출이 250만 원, 주말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9천만 원 정도 나왔죠. 거의 1억이네. 저는 기뻤습니다. 본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첫 달 매출이 정말 좋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달째입니다. SNS에 저희 가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호동 가성비 한우 맛집,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여기저기서 리뷰가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이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방문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3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계산해 봤습니다. 매출 9천만 원에서 한우 원가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율이 50%였죠. 여기에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전기세 150만 원, 수도세 50만 원, 가스비 100만 원, 소모품비 100만 원, 배달 수수료 100만 원. 고정비와 변동비를 다 빼니까 손에 남는 돈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점점 나아지겠지. 3개월째입니다. 매출은 계속 좋았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을 넘기기 시작했죠. 그날 밤 아내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진짜 성공한 거야. 딸아이도 축하해 줬습니다. 아빠 대박. 결혼 준비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성공이 얼마나 짧을지를. 그리고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10월입니다.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장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우 공급 가격이 올랐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한우 공급가가 킬로당 1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00원이나 오른다고요? 왜요? 한우 도매가가 올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한우를 400kg 정도 쓰니까 2,000원 인상이면 80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960만 원이죠. 이거 심각한데? 하지만 메뉴판 가격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9,800원이라는 가격이 저희의 유일한 경쟁력이었거든요. 그달 결산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1,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이자 100만 원을 내고 나니 1,000만 원이 남았죠. 절반으로 줄었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대형 한우 프랜차이즈가 입점한다는 겁니다. 또?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간판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백정 한우 전국 체인이었죠. 그들도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100g에 9,800원. 망했다. 11월입니다. 경쟁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매출이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죠. 주말도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 배달을 늘려보면 어때요? 저는 배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주문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배달비도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근의 저가 한우 집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육식당 위장 운영 혐의였습니다. 추징세가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저희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도 사실상 일반 식당처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자리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나갈 때 한꺼번에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봄까지만 버텨봐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손님이 늘어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우 공급가를 다시 인상합니다. 킬로당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요? 또 2,000원이나 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3년 12월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우 공급가가 킬로당 1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4,000원에서 4,000원이나 오른 겁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한우 400kg을 쓰니까 4,000원 인상이면 16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원가율이 50%에서 65%로 뛰는 겁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봉사잖아. 저는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도매가가 급등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우 도매가가 킬로당 25,000원을 넘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우 농가들이 사육 두수를 늘렸다가 이제는 오히려 대폭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한우 가격이 킬로당 3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끝났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9,800원 한우라는 모델 자체가 일시적인 거였다는 걸요. 한우 가격이 바닥이었던 지금만 가능한 사업이었던 겁니다. 12월 결산을 했습니다. 매출 5천만 원, 원가 3,250만 원, 고정비 1,500만 원, 마이너스 25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난 겁니다.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니까 실제로는 350만 원 손실이었죠. 이대로는 안 돼.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매장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방식을 점검했습니다. 고기 파는 공간과 식사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네요. 계산도 한꺼번에 하시고요. 손님이 직접 고기를 들고 이동하는 구조도 아니고요. 이건 위장 가맹점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부가세 미납분과 가산세를 합쳐서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매출에 부가세 10%를 안 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 잔액은 9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딸아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결혼은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 가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역류해서 매장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냉장고 2대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한우가 전부 상했습니다. 2주일치 재고였습니다. 3,500만 원어치였죠.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이틀 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상이 어렵습니다. 왜요? 역류로 인한 침수는 보험 약관상 면책 조항입니다. 그게 무슨? 저는 무너졌습니다. 세금 5,800만 원, 상한 한우 3,500만 원, 매달 적자 250만 원씩 3개월이면 750만 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폐업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본사에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매물로 내놨습니다. 석 달 후 겨우 5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투자금 5억 5천만 원 중에서 돌아온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입니다. 폐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었죠. 매달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전세 관리비 30만 원, 식비 6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40만 원, 대출 이자 100만 원. 한 달에 24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해. 하지만 62살입니다. 누가 저를 쓸까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이 62세. 경력 대기업 생산관리팀 부장 30년. 희망 직종 사무직 관리직.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딱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생산관리 보조 자리였죠. 면접 날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나이가 62이시네요? 경력은 정말 화려하신데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지원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 업무는 단순 보조 업무인데 과거 부장이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면접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불합격.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선택할 처지가 아니야. 저는 아무 일이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택배기사, 건설 일용직. 그러다 배달 라이더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 모집. 나이 무관. 건강하면 누구나 가능. 월 250만 원 이상 수입 가능. 전화했습니다. 내일 교육 받으러 오세요. 다음 날 배달 대행사에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죠. 저만 유독 나이가 많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플 사용법, 주문 접수, 배달 완료 처리. 스마트폰도 서툴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렌트비 하루 2만 원입니다. 오토바이를 렌트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타보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0년간 정장을 입었던 제가 이제는 배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다녔던 회사 근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사 앞 식당이었습니다. 주문자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옛 부하직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장님?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날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번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견뎌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요. 2024년 7월입니다. 배달 라이드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더 위험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오토바이에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한여름이었습니다. 배달복 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헬멧을 벗으면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고 나면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딱 생활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배달을 하다가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라이더 하시나 봐요? 네. 힘드시죠? 나이 들어서 하기엔.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했었어요. 2년 정도. 아, 그러세요? 지금은 경비로 옮겼지만요. 몸이 안 따라줘서.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업 실패했어요. 펜션을 했었죠. 강원도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잃으셨어요? 7억이요. 7억이요? 네. 땅 사고 건물 짓고 2015년쯤이었나? 펜션 붐 때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았답니다.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다고 했죠. 하지만 주변에 경쟁 펜션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다 메르스까지 터졌습니다. 관광객이 뚝 끊겼죠. 결국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후회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후회했죠. 밤마다 술만 마셨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요?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계속 후회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첫째, 저는 한우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생산 관리를 했다고 자신했지만 식당 운영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둘째, 시장 사이클을 몰랐습니다. 한우 가격이 싼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었습니다. 월 순이익 2천만 원.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았죠.
넷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만으로 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최소한 퇴직금의 절반만 투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은 절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배달 라이드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배달을 나갑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을 법니다. 딸아이 결혼은 미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건강하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입니다. 저가 한우집을 폐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법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합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법니다.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저축은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저는 30년간 생산 관리를 했지만 식당 운영은 처음이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 감정보다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월 순이익 2천만 원.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보십시오. 원가율, 고정비, 변동비를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셋째,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특히 은퇴 후 사업에서 대출은 독약입니다. 빚은 이자를 낳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넷째, 시장 사이클을 공부하십시오. 한우 가격이 왜 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유행은 변합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맹비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 수익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금, 인허가, 규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일곱째, 퇴직금은 절반만 투자하십시오. 전부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십시오. 여덟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출하지 마세요. 경험 없는 분야 가지 마세요. 퇴직금 전부 투자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저처럼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퇴직금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첫째, 사업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먼저 재취업을 알아보십시오. 컨설팅, 강의,
고문 등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둘째,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3분의 1만 투자하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십시오. 셋째, 최소 1년은 시장을 관찰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유행하는 사업은 유행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넷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회계사, 변호사, 해당 업종 경험자, 객관적인 의견을 들으십시오. 다섯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십시오. 만약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 퇴직금으로 저가 한우 집 하려고요. 대출도 2억 받아서요. 말리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입니다. 물론 돈은 없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겨우 생활합니다. 대출 2억 원은 아마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실수를 보고 배우십시오. 제가 5억 5천만 원을 날려서 얻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면 제 실패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